얼마 전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72억 원에 팔렸습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짜리 집 한 채가 72억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값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대담한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 한 채를 1억 원대에 팔겠다. 그것도 공장에서 뚝딱뚝딱 찍어내서 말이죠. 반도체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던 그 삼성이 이제 집을 만들어 팔겠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왜 하필 지금 남의 동네인 건설 시장에 발을 들이는 걸까요? 냉장고나 잘 만들고 반도체나 잘 팔면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반대되는 두 반응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집을 지어온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제발 빨리 나와라, 나도 하나 사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 하나가 어떻게 온 나라의 집 이야기를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싸고 빠른 집을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도체에서 밀리고 가전에서 벽에 부딪힌 한 남자가 자기가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무기를 들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 깃발을 꽂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집의 모습이 통째로 담겨 있어요. 그 남자가 꺼낸 카드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삼성 AI 모듈러 홈이에요. 모듈러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좀 낯설게 들리실 텐데 아주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땅에 철근을 높게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현장에서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듈러 방식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의 대부분을 아예 커다란 공장 안에서 미리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벽체부터 창문, 전기 배선, 수도 배관, 화장실, 주방까지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집 조각들을 커다란 트럭에 실어 땅으로 가져온 다음 현장에서는 마치 레고 블럭을 맞추듯 조립만 하는 거죠. 가전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는 집도 공장에서 정밀하게 찍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삼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180일, 그러니까 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방식은 그 절반인 90일, 딱 석 달이면 모든 작업이 끝나요. 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여름에는 벌써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공장 안실내 작업으로 만드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 걱정 없이 균일하고 탄탄한 품질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값은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이죠. 이 집은 크기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약 10평짜리 아담한 집부터 40평까지 가진 땅 크기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값은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업계에 알려진 발언은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 2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대략 1억 원 남짓이라는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땅값은 별도예요. 하지만 집 자체의 값만 놓고 보면 강남 아파트 72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숫자인 거죠. 이 남자는 바로 그 숫자 하나로 세상의 상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그냥 싸고 빠른 집을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을 삼성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건으로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름 앞에 AI가 붙었다는 점이죠. 이 집의 정식 이름은 그냥 모듈러 홈이 아니라 삼성 AI 모듈러 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집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삼성의 최신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탁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장고, TV 같은 삼성의 자랑인 가전들이 처음부터 집에 딱 붙어서 세트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가면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사서 들여놓고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느라 몸도 마음도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요. 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전제품인 셈이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걸 함축적인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삼성이 지향하는 주택은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완성되는 집이라고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집안의 모든 가전과 기기가 순식간에 연결되고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삼성의 독보적인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예요. 음성으로 불 꺼줘라고 말하면 불이 꺼지고 난방 켜라고 하면 따뜻하게 난방이 켜지죠. 집 전체를 오직 내 목소리로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기능을 볼까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아파트처럼 든든한 경비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갑작스러운 화재나 누수, 도둑 같은 위험에 취약하잖아요.
실제로 삼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범죄 발생 빈도가 아파트는 258세대당 한 건인데 단독주택은 189세대당 한 건입니다. 단독주택이 훨씬 자주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뜻이죠. 삼성은 이 지점을 첨단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현관의 도어캠, 집안의 홈캠, 그리고 스스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까지 무려 3겹의 보안망이 깔립니다. 게다가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삼성 계열 보안업체의 출동 서비스까지 연결돼요. 화재나 누수가 감지되면 집안 모든 조명이 깜빡이고 TV와 스피커, 로봇 청소기까지 나서서 위험을 알립니다. 자다가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온 집이 다 나서서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기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집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아픈 상처와 맞닿아 있어요.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다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인지를요.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 고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개인이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이 주택인데 이걸 지방의 무책임한 건축업자 손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 온갖 사기와 고생이 따른다. 그래서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격하게 공감을 눌렀어요. 더 충격적인 댓글도 많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사기꾼이 99%라 대기업의 진출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의견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99%가 사기꾼이라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 과정은 정말이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거든요. 견적은 부르는 게 값이고 계약할 때와 다르게 몰래 싼 자재로 바꿔치기 하고 공사가 이유 없이 늘어지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하자가 생겨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 엉망으로 짓느니 차라리 이런 게 낫다는 댓글에는 무려 7,000명이 공감했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다 오히려 사기당하고 몸도 마음도 병을 얻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슬픈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재용 회장이 정확하게 파고든 빈틈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건 단순히 싼 집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집, 속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확실한 AS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AS 하나는 확실하겠네라는 댓글에 3,600명이 넘게 공감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나면 전화 한 통에 기사님이 오시듯 집에 문제가 생겨도 대기업이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몇 년 전 철근을 빼먹어 주차장이 무너졌던 순살 아파트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순살 아파트보다 이게 100배, 1000배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도 3,200명이 공감했어요. 이 남자는 사람들의 오래된 두려움을 정확히 겨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집 장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진짜 승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요즘 삼성전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부터 알아야 해요.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꽤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주도권을 크게 내주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중국 업체들은 무섭게 뒤를 쫓아오고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메모리 업황이 다시 살아나며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가전 쪽도 사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 수요가 예전만큼 늘어나질 않아요. 이미 살만한 사람은 다 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폭발적으로 팔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요 정체라고 부릅니다. 가전을 하나 더 팔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내놓은 답이 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전을 하나씩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가전이 통째로 다 들어간 집을 팔면 어떨까? 집 한 채를 팔면 그 안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도어캠, 로봇 청소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전 10개, 20개를 한 번에 파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의 진짜 무서운 노림수가 나옵니다. 삼성이 정말로 팔고 싶은 건 사실 집도 아니고 가전도 아니에요. 바로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삼성은 집을 하나의 거대한 입구로 봅니다. 이 집에 들어가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삼성의 생태계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전을 바꿀 때도 삼성을 사게 되고 새 기기를 더할 때도 삼성과 연결되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아이폰 하나 잘 팔면 앱스토어와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줄줄이 팔리는 것처럼요. 삼성은 집이라는 매개체로 그 사람의 주거생활 전체를 삼성 생태계에 꽁꽁 묶으려는 겁니다. 삼성 관계자도 삼성은 모듈러 주택 자체보다 AI 홈 생태계의 확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 남자가 던진 승부수의 진짜 그림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눈앞의 집 한 채를 팔아 당장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주거시장 전체를 삼성이 설계한 거대한 판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심은 단독주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은 지금의 단독주택형 모듈러 홈을 교두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판으로 삼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 빌딩, 호텔 같은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공간까지 온갖 건물로 이 솔루션을 넓혀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이미 여러 파트너와 손을 잡고 판을 촘촘히 깔아뒀어요. 이번에 단독주택을 함께 만든 건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인 공간제작소라는 회사입니다. 기본 틀이 되는 모듈러 주택은 공간제작소가 만들고 그 안에 핵심인 AI 가전 공급과 연결은 삼성전자가 맡는 방식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와 손잡고 국내 공동주택에 이 솔루션을 적용하는 전시를 하면서 시장 공략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을 넘어 아파트로, 그리고 공공주택으로까지 뻗어가겠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예요. 목표 수치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의 한 임원은 3년 동안 누적 만채, 판매가 목표라고 못 박았고 2029년에는 무려 3만 채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모듈러 주택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삼성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매년 평균 24%씩 성장해 2034년에는 연 2만 3천호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세계 시장을 볼까요? 세계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4년 약 8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9조 원 수준이었는데 2032년에는 약 219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자라는데 이 남자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던 거죠. 게다가 삼성의 야심은 국경도 넘습니다. 사실 삼성은 국내보다 먼저 해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재 북미 지역에서 클레이턴이라는 미국의 대형 조립주택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 앞으로 유럽과 호주 그리고 미국 하와이 지역으로 확장하려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섬이라 물류비와 건축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곳이거든요. 이 남자는 세계 곳곳의 틈새를 아주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망한 시장을 노리는 게 삼성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라이벌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삼성의 영원한 맞수, LG전자입니다. LG도 이미 모듈러 주택 시장에 일찍 뛰어들어 있었어요. 브랜드 이름은 스마트 코티지. 코티지는 영어로 아담한 시골집이라는 뜻이죠. LG 역시 자사의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 공조 시스템, 에너지 관리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모듈러 주택을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델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더 큰 20평대 신제품을 과감하게 내놨어요. 대표 모델은 면적이 약 22평이고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을 알차게 갖춘 단층형인데 시작 가격이 1억 9,950만 원부터입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기존보다 사용 면적은 넓히면서 평당 가격을 최대 76%나 낮췄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같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삼성과 LG의 전략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LG는 집이라는 물건 자체를 팔고 삼성은 그 집을 움직이는 플랫폼을 판다고요. LG 스마트 코티지는 주거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자 브랜드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립니다에 더 가깝죠. 반면 삼성은 집 자체보다는 그 집을 운영하는 두뇌, 그러니까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과 기기 간의 연결성에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집에 똑똑한 두뇌를 넣어드립니다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두 회사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건 결국 같습니다. 미래 주거 시장의 주도권이죠. 가전만으로는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왔으니 이제 집이라는 훨씬 더 큰 무대로 싸움터를 옮긴 겁니다. 세계적인 회사 두 곳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의 미래가 크다는 확실한 신호이기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거인이 경쟁할수록 값은 합리적으로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가니 오히려 반가운 싸움인 셈이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왜 건설업계가 이렇게 발칵 뒤집혔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집을 짓는 일은 오직 건설회사의 고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과 LG 같은 전자업계의 거인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집을 들고 시장에 난입한 겁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건설사가 절대 갖지 못한 가전과 AI 기술을 쥐고 있어요. 이 방식이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 집을 짓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몇 달씩 걸리던 힘든 공사가 공장 생산으로 넘어가고 집을 고르는 기준이 위치와 평수에서 얼마나 똑똑한 집이냐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미 기존 건축업계에 등을 돌리고 대기업을 향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여론까지 등에 업었으니 기존 건설업계로서는 정말로 긴장하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 장밋빛 그림에 그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삼성이 내건 3년 내 만체라는 목표가 지금 당장은 좀 무리한 숫자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실제로 한 언론사의 현장 취재 기사는 삼성과 손잡은 공간 제작소가 현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단기적인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야심찬 목표에 비해 지금 당장의 생산 능력이 따라주느냐가 진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공간 제작소는 이런 지적을 예상이라도 한 듯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무려 5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로봇이 주택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짓는 게 아니라 로봇이 정밀하게 찍어내니 오차 없이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 능력 문제도 상당 부분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완성된 최종 결과가 아니라 이제 막 시동을 건 초기 단계인 셈입니다. 소비자들도 이 부분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 댓글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업자 잘못 만나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주택도 이제 가전처럼 오픈된 가격과 고른 품질, 좋은 서비스까지 갖춰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직은 시작이라 비싸겠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듈러 주택 자체에 한계도 남아 있어요. 아직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대량으로 짓지 않으면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을 수 있고 규격화된 방식이다 보니 완전히 자유로운 맞춤 설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모듈러 건축물에서는 품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어요. 삼성은 신뢰의 아이콘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역사는 아니라는 댓글처럼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믿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저렴하고 품질 좋고 서비스까지 완벽해지려면 아직 시간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해요. 다만 이런 단점들은 로봇 자동화 공장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면서 점점 해결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강남 아파트가 72억을 찍는 미친 시대에 이재용 회장은 정반대 방향에서 1억 원대 똑똑한 집이라는 카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안에 AI 가전과 스마트 싱스를 통째로 심어 집을 하나의 거대한 가전이자 플랫폼으로 바꿔놓았어요. 세 겹의 보안망, 알아서 전기를 아끼는 절약 모드, 목소리 하나로 움직이는 외출 모드까지 집이 마치 나를 위한 유능한 비서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사기와 바가지에 지독하게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집이라는 희망을 던졌다는 점이 진짜 컸어요. 확실한 AS, 표준화된 가격, 순살 아파트, 걱정 없는 품질. 이것이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그가 진짜로 노리는 건 눈앞의 집 한 채가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시작해 아파트와 빌딩, 나아가 북미와 유럽, 호주까지 뻗어가는 미래주거 시장 전체입니다. 3년 안에 만채, 2029년까지 3만 채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당당하게 세웠죠. 여기에 LG전자까지 치열하게 가세하면서 이제 집은 두 전자거인이 맞붙는 새로운 격전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의 질문에 답할 때가 됐네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남자가 왜 하필 지금 집 장사라는 카드를 던졌을까요? 그건 그가 반도체에서 밀리고 가전에서 벽에 부딪힌 순간 눈앞에 한 채가 아니라 그 너머의 판 전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집을 물건으로 볼 때 이 남자는 집을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문 안에 삼성이 수십 년 쌓아온 신뢰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통째로 밀어넣은 거죠. 이 승부수가 우리의 주거 문화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 거대한 판이 정말 성공할지 아니면 야심찬 실험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몇 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 집 어느 회사 거야 라고 묻는 게 우리 폰 어느 회사 거야 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강남 72억 아파트가 상징하던 위치와 땅값의 시대가 기술과 신뢰의 시대로 넘어가는 신호탄.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우리가 살아갈 집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바꾸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